네,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떨어진 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뭐다? 이제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방정식이라는 것이 어떤 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이죠. 그죠? 해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나오는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방정식은 이제 해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값을 찾는 것을 방정식으로 우리가 푼다고 하고, 우리는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이 좀 우습죠. 그죠?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를 일단은 구해서, 여러 개 있겠지만 구해서 어떻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원을 이루더라 라는 겁니다. 원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을 가지고 요렇게 되더라 라고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이 원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도형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요 식의 해가 요렇게 돼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교과서의 방식은 얘가 이런 식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설명 내용 지난 시간에 다 적었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식을 보고도 얘가 원인 것을 알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반대로 도형을 보고도 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반지름과 중심을 알면 우리가 방정식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양방향에 이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래요. 자, 이거 가지고 해를 나타내라 그러면 방법이 하나지만, 이 도형을 보고 만족하는 식을 구해라 라는 건, 이 도형은 중심과 반지름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의 성질은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취의 방정식은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자, 요거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 방정식의 해 지난번에 구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이 있는데, 요 지름의 양끝점이, 지름이 가운데 중심이 있겠죠. 지름의 양끝점이 뭐냐면, 여기가 A고, 2,5고,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죠. 중심은 요거의 절반, 중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중점에서부터 A까지 또는 B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식을 찾아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자체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임의의 한 점, 그래서 x, y라고 놓고, 이 임의의 한 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즉 x좌표, y좌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로 우리가 이 식을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에게 알고 있는 건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알고 있어요. 그죠?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 위에 X, Y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선분을 이어보면, 자, 요렇게 이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렇게 이으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면 원주각이 180도니까,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절반, 90도가 됐겠죠. 그죠? 이거 원의 성질이잖아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도 원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면, 얘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이다. 그렇게 풀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한 잘 보시면 A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B를 지나는 요 직선이 수직을 이루잖아요. 그죠? 두 직선이 이루는 기울기가 수직을 이룬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2,5고요. 요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보여주는 거야.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원의 성질 가지고 뭘 구하는 거?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 즉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곱하기, 자, 요 기울기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자, 요것이 곱한 것이 얼마 나와야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원의 방정식이야. 하지만 사실 얘는 뭐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들을 이쪽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1과 곱할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돼서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플러스가 돼서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5. 자, 요렇게 되면 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해 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모으면 네, 요걸 이렇게 모으면 마이너스 13은 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원의 방정식 형태로 중심과 반지름의 형태로 이제 나타내야겠죠? 왜냐면 요식 가지고 이제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판단하면, 똑같아진다. 아니면 원래 구했던 거 뭐예요?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한 원이랑 전개해보면 이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물론 이거 공식처럼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자치의 방정식은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도형의 방정식을 다룰 때, 약간 유연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구했지만 자 원을 전개했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그죠? 딱 보니까 얘가 뭐야? 원인 것 같은데 얘 뭘 구하고 싶다?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얘가 원의 방정식이니까 얘를 전개하면 결국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A라는 건 얘를 전개하면요. 여기 좀 좁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이 되고요. 자,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자, r제곱이 넘으면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ax, 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a라는 거 알게 되고요. 자, b라는 게 마이너스 2b라는 거 알게 되고요. c라는 건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요 식을 가지고 1을 가지고 변형을 하면요. 요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디다 적어야 될까? 네, 여기 좀 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자, 절반의 제곱이니까 절반 2분의 a의 제곱이요. 4분의 a 제곱을 더해 주고요.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절반의 제곱인 4분의 b제곱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빼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c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x죠.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y의 제곱. 자,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통분한 거예요.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뭐가 얘가 이제 양수가 되면 즉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양수이면 그래서 요거 굳이 이렇게 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양수이면 이 방정식은 1은 중심이 얼마고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의 루트 이렇게 되겠다. 인 원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도 원의 방정식 즉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요식을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요식을 주어주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거죠. 자 그러니까 방정식이 보니까 x도 제곱, y도 제곱, x, y가 란 2차 방정식인데, 그죠? 이거요.
결론이 겁니다. 자, x, y에 관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 중에 2차 방정식 중에 x, y에 관한 2차 방정식 중에 보면 xy에 항이 없고 xy 항이 없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야? 1이죠? 1. 개수가 1. 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고, 여기 사실 1일 필요는 없어요. 둘 다 1일 필요는 없어. 왜냐면 여기가 2이면 양변을 2로 나눠줘 버리면 다 1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개가 0이 아니로 같고,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돼. 가수가 같고, 뭐가, 1창에, 이걸 어떻게 쓰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면, 원이다 이거죠. 원이다 이거. 그러니 근데 있잖아. 이런 문제 중에서 잘 봐. 예제를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일반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어떤 도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런 걸 아는 도형이 뭐 있어? 2차식으로 이루어진 도형 중에 아는 게 뭐 있어요? 원밖에 없잖아. 당연히 원이죠. 그냥 그렇다고 답은 원이에요 이렇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어떤 원이냐? 즉 다시 말하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얘가 원인데 뭘 구해라?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y에 관한 그러면 전부 2차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도형들은 다 원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거 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건 뭘까요? 이건 타원이에요. 타원 이렇게 된 거 있잖아. 타원. 그 다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 이건 뭘까요? 이건 쌍곡선 이렇게 생긴 쌍곡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차 도형도 엄청 많다고 곡선이. 근데 얘가 어떤 도형이냐 물어보면 이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원밖에 없는데 지금 무슨 도형이냐고 물어봐 찾아오면 그지? 결국은 무슨 말이야? 이 나타내는 도형을 말하시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라.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문제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배운 게 없으니까. 나머지 1차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2차 곡선들은 기하라는 과목을 나중에 3학년 때 선택하시면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신나죠? 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보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죠. 얼마 더하면? 네, 절반의 제곱인 9를 더하면 되겠죠. 자, y제곱 플러스 2y, 절반의 제곱인 1을 더하면 되겠어요. 자, 6이고, 자, 9와 1, 10을 더했으니까 10만큼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 완전제곱식 바꾸면 x-3의 제곱이고요. 요거 바꾸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자, 요게 마이너스 4죠.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돼서, 자, 4는 2의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반지름이 얼마? 네, 2인 원이다. 물론 이제 문제상에서는 어떤 도형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원이다라고 대답은 해야겠죠. 그죠? 결국에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는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3번의 두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영상을 잠깐 멈추고 계산을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네, 다 풀고 왔죠? 네, 오케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얼마? 절반의 제곱인 1을 더하고요. y제곱 플러스 8y. 절반의 제곱인 얼마요? 16을 더해주고요. 자, 1과 16을 더했으니까 17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얘는 y 플러스 4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5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5. 얘는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뭐야? 중심이 1, 마이너스 4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갑니다. 자, 요거는 근데 앞에 보면 개수가 2가 되어 있잖아. 2. 자, 요 2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때 좀 많이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1로 만들 거에서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죠.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좌우변을 다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자, 절반이요. 4분의 3 제곱은 4분의 16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절반의 제곱 1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빼줘야죠. 16분의 9를 빼주고 그 다음에 1을 빼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완전 제곱식 바꾸면 절반이요. x제곱이래. x 마이너스 절반 4분의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요거 넘어가면 16분의 16, 16분의 25 넘어가니까 16분의 25 얘는 4분의 5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중심이 4분의 3,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이고 반지름이 4분의 5인 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자, 요렇게 생겼다고 다 원은 아니다. 왜? 아까 말했지만, 요게 이제 양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다.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두 개 더했으니까 이만큼 빼주면 얘가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나와요. 잘 봐. 중심이 1,1이라는 건 알겠는데 반지름이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뭐야? 반지름이 i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원이 아니에요. 얘는 원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요 정리한 요 값이 뭐였어요? 사실 우리가 어디 갔지? 요거 어디죠? 요거죠, 요 값이 양수가 되어야 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뭐야? 얘를 다 정리해서 반지름을 구했더니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가 나오도록 k 값의 범위를 결정해 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근차근히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절반 2분의 3이죠. 제곱하면 4분의 9. 그래서 4분의 9를 더해주고요. 자, y제곱 플러스 2y 절반의 제곱이니까 1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k에다가 자, 더한 만큼 빼야죠. 4분의 9도 빼주고 1도 빼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완전 제곱 바꿀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얘가 4분의 4, 4분의 13이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3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13이요. 13 마이너스 k. 그런데 말했지만 얘가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된다. 즉 4분의 13이 13 마이너스 k가 13 k가 영수해야 된다. 따라서 k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3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걸 범위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원은 그냥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면 되지 굳이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거야. 이거랑 똑같아. 우리가 2차 함수를 공부할 때 얘를 이렇게 쓰냔 말이야. 왜 이렇게 해서 얘를 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친절하게 써주면 안 돼? 그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중심과 꼭지점을 알고 1,4구나. 그럼 1,4를 찍고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불러내. 이렇게 그릴 수 있게 항상 주면 좋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자, 다음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난다. 무슨 말이야? 원점 0,0을 지나고 2점과 2점, 이 세 점을 지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잘 생각해보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렇잖아.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라 그러면 요 a값, b값, r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즉 미지수 몇 개를 구하면 되냐면 3개를 찾으면 돼요. 아, 미지수 3개를 찾으려면 적어도 식이 몇 개 있어야 된다? 네, 3개는 있어야 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연립방정식 배웠으니까. 그지? 그런데 보니까 점이 3개 주어졌어? 아, 이 x, y에다가 이 점들을 대입하면 식을 몇 개 유도해낼 수 있겠다? 3개 유도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0, 0 대입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도 a제곱이니까 네, b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할게.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요. r제곱. 야,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이걸 전개해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r제곱은요. 자, 식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얘랑 연립해야 돼 우리 지금. 그 다음에 0, 3을 대입했을 때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0 대입하고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자, 얘도 전개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네. 아무튼 자, 무슨 말이야? 굉장히 지저분하고 요거 2차식을 다 연립해야 되는데 요 2차식 연립해서 ABR을 구하려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따라 쓴 사람은 망한 거지. 자, 보세요. 이때는 이런 식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에다가 자,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아주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by 플러스 라지 c는 0. 자, 요 식에다 대입하면 아주 깔끔해. 잘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0,0을 대입해. 그럼 0, c는 0. 바로 나오죠. 자, 0,0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c가 0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 0,3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0,3을 대입해. 간단하니까. 그럼 3. 그러니까 0,3 대입.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화살표 할까 이번에도. 자, 그러면 0 없어지고 3 대입하니까 3의 제곱 9죠. 9. 그 다음에 0 없어지고요. 플러스 3y. 아까 c는 0이었으니까 0 해가지고 3y래. 3b죠. 미안해요. 3b는 0. 따라서 b는 뭐다?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c 알았죠. b 알았죠. 그러니까 요것만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할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죠. 는 0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4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바로 이제 끝났죠. 결국 x제곱 따라서 답이에요.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a가 4니까 4x,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y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변형해야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변형해서 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겠지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구하면 끝난다.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일반 형태로 제시된 것은 어떻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하기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점을 구할 때는 이 방법이 정말 좋구나라는 거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중학교 때 몰랐던, 궁금했던 의구심이 풀렸어.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어떤 삼각형이 주어지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 식으로 알게 되죠. 왜 미지수가 3개고 식 3개니까 반드시 하나만 딱 나오는 거지. 중학교 때 안 궁금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외접원이 왜 하나야? 잘 그리면 2개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또 원 하나 있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제 식으로 대입해 보니까 역시 하나밖에 나올 수 없었어. 그래서 외접원은 하나였구나. 네,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궁금증이 이제서야 이제 해결되는 거죠. 물론 나같이 궁금한 사람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재미로. 어쨌든 자, 그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두 원이 지날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얘도 이제 원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시간 멈춰놓고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교과서의 답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오늘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더 보충으로 더 생각해봤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원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것, 도형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방정식, 자, 도형의 방정식을 하지만 도형으로 표현되는 것과 식으로 표현되는 것 사이에 요 관계를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면에 나타내는 건가 식으로 나타내는 거나 결국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머릿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시험 대비 문제하고 도전 문제 마저 풀고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